자,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려서 해결한다 이렇게 했는데 방정식 풀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죠? 필요하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고 기본적으로 식으로 풀 건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배경이 있고 요 뒤에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등식은 크다 작다를 비교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최대 최소 해결하는 것처럼 어떨 때 누가 더 크고 어떨 때 누가 더 작냐는 그래프로 해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쌤이 강조했듯이 그래프 그리기는 잘 해두셔야 되겠다. 자, 여기서 가봅시다. 지수 방정식이 뭐냐? 간단하게는 지수 꼴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 즉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식인데 미지수가 어디 있냐가 중요하죠. 지수 꼴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수 함수를 생각해 보면 a의 x제곱이라고 표현이 되니까 미지수 x는 지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지수에 미지수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등호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자. 요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등호라는 게 이제 같다라는 의미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양이 같으면 같은 거잖아, 그지? 그렇게 이제 접근해 봅니다. 희수야? 조는 거 아니지? 그래서 여기 예시로 들어준 게 이거네요. 밑을 A로 한답니다. 0보다 크고 1이 아닌 이유는 뭐야? 만약에 얘가 지수 함수라고 따졌을 때 밑이 0보다 크고 1을 피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죠? 밑이 0보다 큰 거는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 다루기 위해서 밑은 0보다 크다라고 제한을 둔 거고 1을 뺀 이유는 뭐였죠? 밑이 1이 돼버리면 지수가 어떤 값이 들어가든 간에 좌변 우변이 다 1이겠죠. 그러면 대응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같아지는 게. 그래서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즉 하나에 하나씩만 대응시키도록 1대1 대응시키도록 밑을 1을 제외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표현 잠깐 해보죠.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지수 함수에서는 지수 위치였는데 밑이 A로 동일하면서 지수의 위치에 x1, x2를 각각 넣었어요. 근데 그게 같더라. 그럼 뭐가 같아야 돼? 모양이 동일하려면 지수에 들어가 있는 값들도 동일해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양이 같아야 된다. 이건 큰 어려움은 없죠. 그죠? 이건 괜찮겠고. 넘어가 볼게요. 밑에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1대1 대응의 그 가정을 하기 위해서 1이라는 걸 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사실 여기 있는 걸 외워가지고 문제에 적용한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인지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유형 풀면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조금 전에 봤던 겁니다. 밑이 같으면 여기 봐봐. 여기 A와 여기 A가 같으면 얘네들이 등호 조건이 만족하려면 아까처럼 누가 같아야 돼요? 지수에 들어가 있는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지수가 같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괄호 끝에 단 A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야. 이게 왜 들어있냐? 0보다 큰 이유는 지수에 올라가 있는 fx, gx가 실수를 다루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은 왜 피했어요? 하나씩만 대응시키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따 보고 a의 x제곱꼴이 반복될 때, 자 반복되는 건 우리 앞에서 해왔지만 요거는 뭐다? 밑에 있으니까 밑에 체크할게요. 치환한다. 왜? 간단히 보고 해석하기 위해서겠죠. 이렇게 치환한다. 자, 근데 치환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치환하면 그 변하는 문자에 대해서 범위가 있으면 꼭 같이 바꿔주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t로 치환했다 그러면 이 t에 대한 범위를 반드시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귀찮다고 넘겨버리지 말고 내가 바꾸게 되면 그 문자는 어떤 범위를 지니는지 알겠죠? 우리 조금 전에 문제 풀 때도 치환하면서 범위를 같이 바꾸면서 그게 기준이 되면서 최대치수 찾고 막 그랬었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A의 X제곱에서 X는 여기 X는 실수를 밀어넣기 때문에 그리고 밑 A는 양수만 다루기 때문에 거듭제곱은 0이 될 수도 없고 음수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큰 값만 나오기 때문에 그 함수값이 t니까
항상 t는 0보다 크다로 범위가 나오더라.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x의 범위가 만약에 주어져. 지금은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모든 실수를 밀어 넣는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x가 2 이상이다.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면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서 x의 2를 표현한 다음에 2 이상일 때 그 함수값이 어느 범위를 가지는지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따 연습할 때 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실수 x를 다 집어넣을 거니까 지수함수 t는 a의 x제곱을 생각하면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함수값이 범위가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치환해서 하는 거. 그런데 3번 가봐.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이게 결국은 밑의 식에도 미지수가 들어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들어있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면 뭐 이거 직접 풀 건 아니고 예를 들면 x 플러스 1의 x제곱 이런 구조입니다. 지수 표현은 맞긴 한데 밑도 x 플러스 1, x가 들어있고 지수에도 x면 이거 둘 다 미지수가 들어있는 경우거든요. 그치? 그럼 여기서 하나 메모해 놓을 건 뭐냐면 얘는 방정식이지 우리가 지수 함수를 다루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어느 정도 한 학생들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x 플러스 1은 미치니까 얘 0보다 크고 1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야? 지수 함수를 정의할 때 밑조건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함수라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아까 이거를 풀 때 뭐 방정식을 풀 때나 부등식을 풀 때 지수함수 이용한다 그랬지, 그지? 그런데 그거는 지수함수 조건을 만족할 때 그래프 그려서 이용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방정식이라고 했지 함수라고 그 누구도 어디에도 써있지 않아. 그래서 요거는 메모해두자. 얘는 방정식으로 아니고 얘가 방정식은 아닌데 조금만 보완할게요. 잠깐만. 얘가 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쓰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얘가 x 플러스 1에 뭐 x제곱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미지수가 있고 등호가 있으니까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지수 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수 함수가 아니니까 여기서 밑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0보다 크고 1은 아니야. 이거를 따질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냥 같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 상황을 주는 거야. 요거보다도 뭐 다른 상황도 있겠지만 첫 번째 상황 지수가 같은데 밑은 A, B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야. 그럼 이제 생각해보죠. 지수가 같으니까 첫 번째는 밑의 모양까지 같으면 좌변, 우변의 모양이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는 직접적으로 모양이 같도록 하는 즉 A와 B가 같으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A랑 B랑 같다라는 거는 메모하고 넘어가죠. 모양 맞추는 겁니다. 좌변, 우변 모양이 같으면 같은 거니까 이렇게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조건이 있는데 요거를 좀 많이 놓쳐요. 지수가 지금 fx로 같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수 성질 중에 하나가 밑의 크기가 어찌 됐든 간에 지수가 0이면 3의 0제곱이든 5의 0제곱이든 100의 0제곱이든 다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 밑의 크기는 상관없이 지수가 0이면 1이구나. 즉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지수가 fx가 지수인데 지수가 0인 경우도 있구나. 요거 놓치기 쉬우니까 요것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A, B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네. 맞지? 괜찮나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들어있을 때는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체크해야 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모양이 같거나 지수가 둘 다 0이거나. 요거는 지수가 같을 때 얘기야. 맞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뒤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는 왜 있을까요? 지금 A, B가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 밑에 이렇게 들어있거든.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밑조건 따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지수 함수의 밑조건이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인데 지금 1은 아니다는 없어, 그지? 1이 아니다 그러면 함수 정의를 하는 건데 지금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1이 돼도 돼. 1이 돼도 돼. 그게 있고 0보다 크다는 왜 있는 거야?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0보다 크다는 왜 있는 거야?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제약은 뭐 때문에? 지수가 실수까지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알겠죠? 지수 함수의 밑조건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저건 지수 함수로부터 나온 조건이 아니라 지수가 실수까지 다룰 수 있도록 밑을 제약을 준 거야.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유형은 반대로 밑이 같아요. 미지수로 세팅되어 있긴 한데 밑이 같아요. 그리고 지수가 fx와 gx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 직관적으로 모양이 같으면 되니까 누가 같으면 돼? 밑은 이미 x로 같으니까 지수에 있는 fx와 gx가 같으면 돼. 이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fx, gx가 같다라는 거는 모양 맞추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이 달라도 0제곱하면 1 같았으니까 성립한다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또 설명. fx와 gx는 실수를 다룬다 그러면 밑 x는 양수를 다뤄야겠죠? 그 정도 제약은 있을 건데 밑이 만약에 같대. 그럼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지. 아까랑 비슷하게 fx와 gx가 달라도 밑의 x를 얼마로 세팅하면 같아질 수 있니? 0은 안 되지. 왜? 실수를 다뤄야 되니까. 0보다 큰 걸 넣을 건데 얼마 넣으면 돼?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1의 거듭 제곱은 지수가 얼마가 되든 똑같으니까. 맞죠? 그 여기서 지수 함수를 생각하면서 선생님 그러면 밑이 1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함수. 우리는 방정식.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밑이 1이면 지수가 다르다 하더라도 1의 거듭 제곱은 좌변 우변이 다 1이니까 같다.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에 하나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x는 왜 0보다 큰 것만 보는 거야? 지수를 실수까지 다루려고. 알겠죠?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뭐 이거는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풀어보겠습니다. 2의 x 플러스 1제곱이 32랑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야. 밑을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32는 2의 몇 제곱이죠? 5제곱이죠. 그럼 모양 맞추기 하면 지수 x 플러스 1이 우변에 5와 같으면 되니까 x는 얼마? 4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양 맞추기 하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잘 보이죠? 밑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려면 9를 3의 제곱으로 고치면 되겠다 하고 갈게요. 3의 제곱 그것에 x 플러스 1제곱이고 지수 법칙에 따라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 곱한다니까 2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모양 맞추기에 따라 좌변의 지수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우변의 지수 2x 플러스 2가 같으면 돼. 그러면 순식간에 1차 방정식 풀이로 바뀌죠. 그래서 3x는 2, x는 3분의 2. 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까지는 아직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장은 여러분이 한번 쭉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은 여기 필수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푸는지만 쓱 보고 갈게요. 1번 요거 밑 맞추기가 되겠네요. 그죠? 밑을 얼마에 맞추면 돼요, 예리나? 2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2에 맞추면 돼요. 2번은요? 3에 맞추면 되겠죠. 3번은요? 4분의 3, 3분의 4 있으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에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우변을 바꾼다면 4분의 3이 될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곱해지겠지. 그치? 그리고 밑을 맞췄으니까 모양 맞추기에 따라 지수끼리 같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 풀이가 되겠다. 모양 맞추기. 넘어갈게요, 여기는. 자, 필수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앞서서 최대치수 풀 때랑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건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서연아, 여기는 누굴 바꾸고 싶니? 저거. 2의 x제곱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죠? 바꿔봅니다. 그러면 요 놈은 뭐야? t로 바꾼다 그러면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범위가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쓱 보는 거야.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진 게 있는지 없잖아요.
모든 실수에서 본다는 얘기고 그러면 t와 2의 x제곱인 지수 함수로 본다면 함수값 t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 범위를 나타내는 거를 많이 놓칩니다. 이거 지금 할 때 제대로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치환한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가보죠. 앞에 4 곱해놓고요. 나중에 2의 거듭적으로 바꿔도 됩니다. 두고 그 다음에 2의 2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이라고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9는 곱해놓을 거고 2의 x 플러스 2제곱의 2의 제곱은 4니까 앞에 4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36 9, 4, 36 2의 x제곱은 t 그 다음에 32는 0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어요. 요거부터 풀면 되잖아, 그지? 치환하는 목적이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거니까 4를 양변으로 나누면 t제곱 빼기 9t 더하기 8은 0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 이쁘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 생략하고 t는 1 또는 8이니까 t가 누구였어요? 2의 x제곱이었어요. 그게 1이거나 그게 8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거는 t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t는 우리가 도입한 치환한 문자고 최종적으로 뭘 찾아야 돼? 처음에 주어졌던 미지수를 찾는 게 목표가 돼야겠다. 그럼 여기는 x를 찾으려면 첫 번째 2의 x제곱이 1이 되려면 몇 제곱? 0제곱. 그래서 x는 0이 하나 튀어나올 거고요. 2의 x제곱이 8이 되려면 3제곱 이렇게 되겠죠. 뭐 이 정도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자. 자, 15번으로 가볼게요. 아까 마지막에 언급했던 이제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짠, 1번 볼게요. 좌변은 밑이 x 플러스 2고 우변은 밑이 3인데 둘 다 지수가 x로 똑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편하게 밑의 크기를 밑의 크기 아니지.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이걸 보는 순간 다행히도 x 플러스 2의 밑인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x 플러스 2는 0보다 크죠. 양수를 다루는구나. 그러니까 x는 지수에 있는 x는 실수 범위에서 이제 다 다룰 수 있다. 그런데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저기 안에서 실수를 다 밀어넣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였지? 모양 똑같이 맞추는 거잖아. 지수는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돼요. 그게 첫 번째야. 적고만 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양 맞추기에 따라 x 플러스 2 밑이 우변에 있는 3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렇게 구한 x라는 해가 조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에 부합해야 돼. 인지를 꼭 체크를 하십시다. 그럼 얘는 x는 1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모양 맞추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지수가 똑같으니까 나 밑 크게 신경 안 쓸래. 같은 걸 양쪽에 넣어서 등호를 성립하게 하고 싶어. 몇 제곱이 그래? 몇 제곱이 그래? 0제곱이 그렇잖아요. 그죠? 0제곱이. 여기 0 넣고 여기 0 넣으면 x 플러스 2의 0제곱도 1이고 3의 0제곱도 1이니까 등호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2번은 밑의 크기에 관계없이 어떤 밑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이제 챙겨가는 겁니다. 이때 x는 얼마야? 0이지. 근데 뭘 체크하라고요? 조건 체크하라고. 마이너스보다 큰 거 맞니? 맞다. 부합하죠? 그러면 해가 또 하나 튀어나오는 겁니다. x는 0 이렇게. 괜찮나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2번 가볼게요. 짜잔. 이번에는 밑이 동일하고 지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x는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밑이 0보다 큰 걸 제약을 준 거구나. 여기까지. 그럼 최종적으로 부합하는지 우리가 x를 찾을 건데 그 해 x가 3보다 큰지는 꼭 체크를 해야겠다. 그래서 얘도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 모양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죠? 모양이 동일하려면 밑은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요가 먼저 나와야겠죠. 모양이 동일해야 돼. 그래서 우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3 곱하기 2 마이너스 플러스로 쪼개질 거고요. 뭐 인수분해는 생략하고 방정식을 풀면 x는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건데 꼭 점검하라고 한 게 요거잖아. 그지?
x는 3보다 커야 한대요. 그러면 3 되니? 안 되죠. 마이너스 2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없다야. 아, 지수가 동일하면 좌변 우변 모양이 동일한데 그거를 동일하게 만족시키는 x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해가 없는 거야. 그럼 두 번째로 뭘 넘어가야 돼요? 지수는 다르더라도 밑이 얼마면 양변 모두 1이면 1의 거듭제곱은 좌변도 우변도 1이니까. 그치? 그래서 두 번째는 밑의 값이 1일 때 어떤 것의 제곱은 항상 1이다. 요걸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x 빼기 3이 얼마면 된다? 1이면 된다. 그래서 x는 4가 해로 튀어나왔는데 이것도 점검해야죠. 얘가 3보다 큰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해는 4 하나밖에 없다. 어렵지 않죠? 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제 조금 복잡한 형태가 몇 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씩 봅시다. 필수 16번. 여기서 이제 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나중에 치환할 때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9의 x제곱 빼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지수 방정식인데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체크해 놓을게요. 두 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의 미지수는 x를 뜻합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x는 알파와 베타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때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애초에 문제가 원하는 근은 x라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풀이 과정에서 뭘 해볼 거냐면 아까 했듯이 치환을 할 거란 말이에요. 치환. 좀 잘 보이는 데서 할까요? 이 위쪽에서 할게요. 쓱 보니까 3의 x제곱을 나는 t로 치환하고 싶어.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실수 전체를 집어넣으면 0보다 크다. 치환하면 범위 같이 따라오라고 했죠? 0보다 크다. 이렇게 따라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9의 x제곱은 3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t제곱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3의 x 플러스 1제곱은 3이 하나 튀어나오고 3의 x제곱은 t로 바뀔 거고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식 자체는 우리가 해석하기 쉽게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잘 바뀌었는데 여기의 해가 이거 잘 적어봐. 여기의 해는 x가 아니고 뭡니까? t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t는 누구였는데 x로 돌려주면 3의 x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x의 해가 알파 베타였으니까 여기의 해는 t인데 근의 모양도 바뀐다는 얘기야. 어떻게?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야. 알겠죠? 예린아 오늘 테스트 없으니까 좀 여유롭게 가는 거니? 요거 조심하시라고요. 치환하면 범위 같이 따라가는 거 하나 챙기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바뀌면 다 따라가야 되는 거야. 방정식의 근의 모양도 바뀐다고. 괜찮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해석할 건데 우리는 근의 모양이 x 그냥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가 아니라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으로 바뀐 상태야. 그런데 문제가 뭘 원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원해. 가은아,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근을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곱하면 밑이 3이니까 지수끼리 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합니다. 그러면 두 근의 곱은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 되는 거고 지수 법칙에 따라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구했는데 우리 필요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했단 말이야. 그럼 다시 돌아가서 두 근의 곱이라는 거는 누구?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표시할 수 있죠.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희수야? 힘들어 보이니까 질문. 여기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1이죠. 어떻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은 1분의 1. 1이 된다. 그치? 그래서 두 근의 곱은
2차 방정식에서 해석해 보니까 1이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나요? 그럼 이제 방정식 비교가 어떻게 돼? 좌변은 1, 우변은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근데 3의 거듭 제곱이 1이 되려면 지수가 얼마여야 됩니까? 여기 지수가 얼마여야 돼? 0제곱이어야 되지. 따라서 결론은 방정식 풀이에 어디 가니? 방정식 풀이에 따라 알파 더하기 베타는 0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괜찮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 요 유형은 방금 치환했을 때 근의 모양이 바뀐다. 요거를 설명했던 거고요.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슷합니다. 주어진 방정식,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조금 이따 해석하고 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어떻게 하기로? 치환 한번 해보기로. 그러면 쓱 보니까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보고 싶어.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보면 0보다 커. 여기까지는 뭐 자연스럽게 오겠죠. 그리고 나서 주어진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자고. 4의 x제곱은 t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2의 x 플러스 2제곱에서 2의 제곱은 4니까 마이너스 12t가 되겠고 더하기 k는 0이다. 자, 이렇게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놨는데 t는 0보다 커야 돼. 옆에다 다시 쓸게요. t는 0보다 커야 돼. 중요한 거는요. 쌤이 계속 범위를 같이 따라가 주라고 하는데 t라는 녀석은 왼쪽에 정리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 해입니다. 그죠? 해예요. 해. t가 해. 뭐 또는 근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그게 조건이 뭐야? 0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양수의 해가 되어야 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치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거든요. 그러면 왠지 판별식을 가야 될 것 같긴 하지. 2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t, 해가 0보다 크다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종합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치환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바꾸어야 돼요. 알겠죠? 그만큼 치환할 때 부호가 중요한 겁니다. 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 1학년 때 하던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 녀석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좌변을 t에 대한 2차 함수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변은 t축이 되는 거네. 다시 말하면 t를 x처럼 본다 그러면 좌변이 x에 대한 2차 함수, 우변은 x축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좌변을 y는 이렇게 t에 대한 2차 함수로 볼게요. 여기는 표현이 안 됐으니까 왼쪽에다가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y는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 적고 해볼까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놈은 완전 제곱 고쳐볼게요. 꼭지점 찾아보려고 t 마이너스 6 전체 제곱 그러면 상수항이 36 없던 게 튀어나왔으니까 빼주고 k 원래 있던 거 더해주고 이런 상황이다. 괜찮죠? 그러면 뭐 다른 건 몰라도 여기가 t가 6 축이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죠? 와, 그러면 해석을 위해서 또 표현해 볼 건데 지금 가로축이 t축이거든. 그런데 는 0도 t축이니까 이건 적지 말아봐. t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양수여야 되거든. 서로 다른 두 실근만 체크해 볼게요. 맨 밑에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맨 밑에 거 안 된단 말이야.
그 위에 꼭지점에 접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중근이니까 안 돼요.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처럼 T축을 그릴 건데 2차 함수랑 두 군데서 만나는 걸 찾으면 된다는 얘기네.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어떤 조건? 양수근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양수근.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범위가 0보다 큰 쪽이니까 0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제 축을 표현해 볼 건데 x가 0, 즉 y축이 이 정도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양수는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치? 그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t축이 존재하면 만나는 곳이 여기 하나, 그는 두 개가 맞아. 그런데 그것의 부호를 따져보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니? 아니죠. 아니죠.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t축이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가나? 올라가면 교점이 계속 이런 식으로 생길 거거든. 음수근이 계속 나오죠.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근이 두 개이면서 양수근이 존재해야 돼요. 둘 다 양수근. 그러니까 되는 거는 어디냐면 여기가 정확히 여기 t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확히 0이 되는 곳과 양수근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양수란 말이야. 이거보다는 어때야 돼요?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이해되니? 이거보다 더 밑으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t축이 존재해야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란 얘기야.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래프까지는 해석하진 않을 거고 이제 원 안으로 가볼게요. 결국은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나 근의 부호 나 모르겠고 일단은 두 개 존재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뭡니까? 판별식이죠. 그래서 위로 돌아갈게요. 여기 있는 게 는 0이 되는 판별식이면 1차 계수 절반 짝수 판별식 쓰면 6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겠다. 그죠? 6의 제곱은 36이니까 짝수 판별식은 절반의 제곱 빼기 AC 그래서 빼기 K 요거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도출할 수 있는 K의 범위는 K가 36보다 작아야 돼. 그런데 이것만 만족하면 안 되지. 두 번째 뭐였어요? 양의 근이 둘 다 양의 해라고 할게요. 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도 0보다 커야 하고 두 근의 곱도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0보다 커야겠죠. 괜찮나요?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아야 되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방정식을 쳐다보고 두 근의 합, 아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2니까 요거는 12, 0보다 크네? 확인만 가능하네. 이거는 무조건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A분의 C, 이거는 1분의 K, K입니다. 두 근의 곱은 1분의 K, 근과 계수의 관계 K야. 그러면 둘 다 양수이려면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해야 되는데 두 근의 곱이 K니까 K는 0보다 크다야. 그러면 다 왔다. 1번, 2번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거 모두 만족해야 되죠. 왜? 서로 다른 두 근이면서 동시에 양수여야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만족하는, 즉 수직선을 그려서 교집합을 찾아도 되고요. 0보다 크고 36보다는 작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